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의 미스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함께할, 그런데 한편으론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 6월 전 세계가 한순간에 숨을 죽였던 그 사건을 말이죠. 바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이 그것도 단 0.02초 만에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충격적인 사고를요. 1인당 무려 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국 바다 깊은 곳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말이죠. 이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타이탄 오션게이트 참사의 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2016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우주를 향해 있었어요. 스페이스X도 그렇고 화성 탐사니 뭐니 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왜 모두들 위만 보고 있지? 바다 아래에도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스톡턴 러시였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그냥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공학적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아내도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가 주목한 건 바로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타이타닉이라는 건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다! 타이타닉 관광잠수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스톡턴 러시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군 출신의 잠수정 파일럿 데이비드를 영입했고요. 그 다음엔 엔지니어 토니, 그리고 공인회계사였지만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열정을 따라온 보니까지 전형적인 스타트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설계팀 대부분이 젊은 인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스톡턴 러시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어떤 태도였냐 하면요.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법을 피하기 위해서 바하마에서 타이탄을 선적해서 캐나다로 운항하는 방법까지 동원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였던 건 그가 승객들을 임무 전문가라고 부르면서 마치 승무원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신체 포기각서나 다름없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니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전설적인 타이타닉 전문가인 폴 앙리 나르졸레가 함께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람은 프랑스 해군 함장 출신이자 제임스 캐머런과도 친구인, 그야말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2021년 드디어 타이탄의 첫 번째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탐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게 되었고 오션게이트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타이탄의 선체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탄의 선체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탄소 섬유라는 건 자동차나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볍고 강한 소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재가 과연 엄청난 수압을 견딜 만큼 단단하냐는 거였어요. 실제로 보잉과 협력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2.7km 지점에서 내파 위험이 나타났고, 다시 테스트를 해봐도 4km에 근접하면 내파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보잉은 손을 뗐어요. 당연한 조치였죠. 하지만 스톡턴 러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정말 아찔한 사고가 하나 벌어집니다. 타이탄을 개발 중이던 어느 날
오션게이트 팀이 시험 운항을 위해 바다로 나갔는데요. 평소에는 파일럿 데이비드가 조종을 했는데 그날따라 스톡턴 러시가 직접 조종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조종 미숙으로 타이타닉 잔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심지어 잠수정이 끼어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다행히 데이비드의 기지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데이비드는 점점 배제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데이비드가 스톡턴의 운영 방식과 타이탄의 부품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하지만 스톡턴은 그런 목소리들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심지어는 2005년부터 이미 20차례나 타이타닉을 탐사했던 전설적인 탐사대장의 말조차 무시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스톡턴 러시는 오랜 동료였던 데이비드를 해고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떠난 후에도 타이탄의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당시 인턴이었던 에밀리의 증언에 따르면요. 스톡턴 러시는 홀로 테스트에 임하면서도 기계적일 만치 침착했다고 해요. 테스트 도중에 파열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고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수많은 파열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엔지니어링 담당자인 토니는 사용 승인을 거부했죠.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열음이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스톡턴 러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니마저 해고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데이비드는 내부 고발에 나섰어요. 하지만 스톡턴은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탄소 섬유 선체 제작에 나섰죠. 당연하게도 네파 테스트는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스톡턴은 젊은 직원들을 구슬렸고 마침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직원들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테스트에 실패한 스톡턴 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섬유 잠수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심해요. 한 직원의 표현을 빌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관짝에 넣는 일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션게이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톡턴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 운영에 기자들을 초청하고 근본적인 잠수정의 결함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고 전문가인 폴 랑리 나르졸레가 설득력을 더해주었고요. 한편 타이탄의 결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데이비드는 수개월간 스톡턴의 협박에 시달렸어요. 결국 그는 돈이 떨어져서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경고가 있었어요. 80번째 잠수에서 수면 근처에 올라왔을 때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나타났거든요. 사실 이건 타이탄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안전장치의 경고를 보고도 검사 및 운영 비용 문제를 이유로 무시했어요. 심지어 혹독한 날씨에 방치하기까지 했고요. 2023년 그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떠났지만 황당하게도 스톡턴 러시는 여러 번의 임무를 통해 오히려 검증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해 유튜버 스쿠버 제이크가 오션게이트를 찾았는데 9일을 바다에 머무는 동안 기상 문제로 타이타닉 관광은 취소되었어요. 돌아가던 중 잠수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안개가 심해져서 또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 바로 그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제이크는 나중에 정말 이상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회상했어요. 미 해군의 음향 탐지 시스템이 네파와 일치하는 음향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타이탄이 잠수한 지 불과 2시간도 안 되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작은 복합제 잠수정은 큰 금속 선체를 가진 군용 잠수함과는 다른 음향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 현상으로 분류되었던 거예요. 통신이 두절된 지 16분 후 1400km 떨어진 곳에서 포착된 그 소리는 타이탄이 내파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무려 20밀리초, 즉 0.02초 만에 선체가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그렇게 3명의 승객과 1명의 승무원, 그리고 스톡턴 러시 본인까지 5명 모두가 그렇게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2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끔찍한 사고는 사실 사고 그 자체보다도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탄소 섬유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상류층 출신이자 프린스턴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한 스톡턴 러시는 처음 뇌파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 순간부터 과학보다는 자신의 직감을 더 믿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80번이 넘는 잠수 동안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끝에 인지할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죠. 깊은 확신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확신을 검증하고 의심하는 용기 없이는 어느 순간 같은 위험에 발목을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깊은 바닷속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오만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내온 경고의 신호들이었어요. 그 목소리들에 귀 기울였다면 아마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도 밤의 미스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